나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일찍 눈이 떠졌다. 시계는 겨우 6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지만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오늘 아침 같이 먹자고 했지. 어제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내일 아침 우리 집 와서 같이 밥 먹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른다. 한동안 딸 집에 가도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바쁘다, 시간이 없다, 혹은 이미 먹었다는 말뿐이었다. 그래서일까? 같이 아침 먹자는 그 한마디가 내겐 참 오래 기다린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골랐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다가 결국 단정한 카디건 하나를 걸쳤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사둔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사과 2개와 배 하나.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딸이 좋아하던 과일이었다. 어릴 때는 사과를 깎아주면 씨까지 먹겠다고 우기던 아이였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과일을 봉지에 담았다. 딸의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괜히 더 밝아 보였다. 아침 같이 먹자.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7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건 사위였다. 오셨어요. 그는 짧게 인사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문만 열어주고 뒤돌아서 들어갔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엄마 왔어요?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왔다. 나는 괜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딸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돼요. 그래, 천천히 해. 나는 식탁 옆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김치, 계란말이, 국.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그때였다. 사위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그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것은 일회용 숟가락이었다. 투명한 비닐에 쌓인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플라스틱 숟가락.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건 일회용 숟가락이었다. 사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멈췄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숟가락 이거밖에 없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사위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말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미안함도 설명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내려앉았다. 그래.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이 유난히도 가볍게 느껴졌다. 너무 가벼워서 차라리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엄마, 국 식기 전에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바스락. 비닐을 뜯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날 아침 나는 분명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맛이 나지 않았다. 잠시 정적.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금속 숟가락 하나 내어주는 일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나는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밥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 식사는 끝까지 조용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이 넘어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고 사위는 휴대폰을 보며 대충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엄마, 김치 좀 드세요. 딸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응, 그래. 나는 김치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다. 김치를 입에 넣었지만 짠맛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문득 식탁 한쪽이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 옆 건조대.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 금속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나는 잠시 그쪽을 바라봤다. 있는데 왜?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다. 없어서가 아니었다. 귀찮아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아까 들었던 사위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담긴 거리감. 그 순간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다.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써요. 딸이 웃으며 말했다. 설거지 줄이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요즘은 다 이렇게 쓴다고? 그럼 나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을 꺼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밥을 다 먹을 즈음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그거 거기다 버리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쓰레기통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뭘? 숟가락이요.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다. 아,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히 편한 게 아니었다. 나는 지금 치워야 할 것이 된 물건을 쓰고 있었던 거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쓰레기통 앞에 섰다. 손에 들린 플라스틱 숟가락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가볍고 싸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물건. 나는 그걸 천천히 내려놓았다. 툭! 아주 가벼운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내 마음에서는 크게 울렸다. 엄마, 커피 드실래요? 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 이제 가볼게. 딸이 놀란 듯 말했다. 벌써요? 좀 더 있다가요. 아니다. 할 일 있어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 잘 살아 보이려고 애쓴 흔적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딸이 말했다. 엄마, 다음에 또 와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 집을 나선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내가 손님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다.
손님에게도 저렇게 하진 않는다.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동안 나는 딸의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금속 숟가락 하나도 내어줄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사실이 늦게야, 아주 늦게야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내 마음은 아침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같은 풍경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멈추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아침.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다. 아까까지 들고 있던 그 가벼운 숟가락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가 보면 별일 아닌 일이다. 요즘 세상에 일회용 숟가락 쓰는 게 뭐가 대수냐고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숟가락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집에서 나는 귀찮은 존재였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조금 더 손이 가는 사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 그래 됐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졌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걸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생각을 정리하듯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공간.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벽 한쪽에 걸려있는 집문서.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앞으로 다가갔다. 이 집, 작게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참고 견디면서 마련한 곳.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이 집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딸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집문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종이에 닿았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내가 왜 이걸 맡겨야 하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내가 지킬 거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해졌다. 결정이란 건 이렇게 내려지는 건가 보다.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찾는 손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내 집 하나 좀 내놓으려고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매매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까 아침과 같은 햇빛인데도 느낌이 전혀 달랐다. 이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챙겨야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늦게서야 깨달은 하나의 다짐이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까 왜 그렇게 빨리 갔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짧게 대답했다. 다음에 또 와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음은 없을 것 같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네.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집 정리하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그날 저녁 다시 걸려왔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아침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드러움 대신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집을 판다고요? 갑자기 왜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도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정리하려고 한다. 정리요? 딸이 짧게 웃었다. 엄마, 그 집 나중에 저희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저희,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엄마, 왜 이래요 진짜? 딸의 말투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 집 팔면 우리 어떡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우리 그 집 담보로 대출도 있는데. 딸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가 갑자기 팔면 우리 진짜 곤란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알았다. 그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던 거다. 그걸 나한테 말한 적 있었냐?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이 말을 이어가려 했다. 중요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을 담보로 썼으면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사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아침과는 또 달랐다. 차갑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 집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요.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관리? 내가 부탁했냐? 짧게 대답했다. 순간 전화기 너머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위가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다. 내가 팔겠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딸이 소리를 질렀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 외침에는 서운함보다 분노가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주 천천히 웃었다. 가족?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그래, 가족이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아침에 말이 거기서 잠시 멈췄다.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회용 숟가락 줬냐? 순간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딸도 사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 그거 하나 가지고 딸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거 하나 아니다. 나는 바로 잘랐다. 그거 하나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은 침묵, 다 들어있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딸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각자 살면 된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쾅, 쾅, 쾅.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급할 것도 놀랄 것도 없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딸과 사위가 서 있었다. 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사위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숨이 가쁜 듯 보였다. 왜 그래요, 진짜?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라.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딸이 바로 말을 꺼냈다. 엄마, 집 판다는 거 취소해요. 나는 신발장에 기대 서서 가만히 딸을 바라봤다. 왜? 짧게 물었다. 왜냐니요? 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집 팔면 우리 진짜 큰일 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딸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줘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아, 이거였구나.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정적.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냐? 네. 딸이 되물었다. 내 집 담보로 쓴 거. 딸이 시선을 피했다. 사위가 대신 입을 열었다. 작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말은? 사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하려고만 했지.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굳었다. 장모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 중요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내 돈, 내 집, 내 인생이다. 짧은 정적. 딸이 결국 폭발했다. 엄마 진짜 왜 이래요? 그 외침이 집안에 크게 울렸다. 우리가 남이에요. 나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래서 묻는 거다. 뭐를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남이냐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딸의 입이 다물어졌다. 나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남이면 이해한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이면 그럴 수 있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근데 가족이면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렇게 안 한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위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그 일회용 숟가락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짧고 단호했다. 사위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말을 끊었다. 그거 하나 아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거 하나로 다 본 거다.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잠시 정적. 행동이 중요하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집문서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건 21번 고르고 말했다. 내가 지킬 거다. 딸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린 듯 조용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와서 효도하려고 하지 마라. 딸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은 잔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한때는 저 아이가 울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엄마, 딸이 겨우 입을 열었다.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딸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나는 가만히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누굴 위한 건지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사위였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사위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분명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그 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심이냐? 사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다. 내가 집 안 판다고 하면 말을 일부러 끊었다. 지금처럼 말하겠냐? 순간 둘 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게 답이다. 딸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 게 쉽지 않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 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놓는 거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떨어졌다. 사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여보, 가자. 딸이 놀란 눈으로 사위를 봤다. 여보, 잠깐. 이미 마음 정하신 거잖아. 그 말은 조금 전의 사과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래, 저거였지.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라. 짧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나는 벽에 걸린 집문서를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보다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집은 조용해졌다. 아니, 원래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조용함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도 전화가 올까 신경 쓰는 일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을 바라보며 나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편하네. 그 말이 조금은 낯설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 계십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네, 오시라고 하세요.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다. 예전 같았으면 좀 더 생각해 볼까? 아직은 아닌데 수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오래 살았죠.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의 기억, 아이를 키우던 날들, 수많은 계절들,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묶여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네, 짧게 대답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기억이 따라 나왔다. 오래된 사진, 깨진 찻잔, 남편이 쓰던 시계.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다가 조용히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숟가락 하나가 나왔다. 스테인리스로 된 오래된 숟가락.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이거 딸이 어릴 때 쓰던 것이었다. 작은 손으로 툭툭 밥을 퍼먹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이건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집이 텅 비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고생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집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곳. 그리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이삿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안을 바라봤다.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이다. 나는 문을 닫았다. 찰칵.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 집은 작았다. 예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 방 하나, 작은 거실, 그리고 아담한 주방.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했다. 나는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다. 좋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 집에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밥을 늦게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미뤄도 되고, TV를 크게 틀어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계란 하나. 소박한 식사였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숟가락이 있었다. 금속으로 된 묵직한 숟가락. 나는 그걸 천천히 들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감. 이게 밥 먹는 거지. 나는 작게 웃었다. 그날 밥은 이상하게도 참 맛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작은 공원, 조용한 골목,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 그중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반찬 가게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오셨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 와서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반가웠다. 누군가가 잘 왔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다. 나는 반찬 몇 가지를 골랐다.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말했다. 혼자 사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찬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나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혼자 먹으면 더 챙겨야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꺼냈다. 포장 안에는 내가 고르지 않은 반찬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작은 멸치볶음.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면서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딸이었다.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잘 지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 짧게 대답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괜찮다. 그 말이 가장 정확했다. 정말로 괜찮았기 때문이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나 한번 가도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질문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다. 왜? 딸이 잠시 멈칫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나는 그 말을 조용히 흘려들었다. 보고 싶어서. 그 말이 조금 늦게 온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와도 예전 같지는 않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문을 닫으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금은 열어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와라. 그 한마디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맞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들어와라. 딸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작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지내요? 응. 짧은 대답. 딸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다. 그리고 식탁 위에 2개의 컵을 놓았다. 금속 숟가락도 함께 놓여 있었다. 딸의 시선이 그 숟가락에 잠시 머물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때는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지나간 일이다. 딸의 입이 다물어졌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사과는 들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 이해도 했다. 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따로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는 딸을 바라봤다. 다시 예전처럼은 안 된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남처럼 살 필요도 없다. 딸이 숨을 멈췄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보자. 그 말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에는 포기와 이해와 조금의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딸 앞에 놓았다. 밥 먹고 가라. 딸이 숟가락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일회용이 아니었다. 묵직하고 따뜻한 금속 숟가락이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차릴 뿐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는 동안 내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작은 집은 이제 완전히 내 공간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반찬가게 주인과는 이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가끔은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게 전부였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었다. 딸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묻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았다. 어느 날 딸이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엄마, 뭐 좀 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앉아 있어라. 딸은 조용히 앉았다. 나는 주방에서 밥을 차렸다. 그리고 2개의 금속 숟가락을 식탁 위에 놓았다. 딸이 그걸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밥을 먹으며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뭐를?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 대하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이어 말했다. 그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은 걸로 다 안다. 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큰 거 필요 없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잠시 정적.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늦게 알았다. 딸이 나를 바라봤다. 뭐를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은 이 이야기의 끝이자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그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존중의 무게였고,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무게였다. 나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맞다.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것을,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잔잔한 음악 흐르듯 그날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그 숟가락 하나가 나를 다시 세웠다.